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것 같으면 요 정도 규모는 중소형으로서 중간 정도도 조금 못 되는 규모예요. 요사이는 워낙 건물들이 아직 수만 평씩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한 2,300평 돼가지고 전기 용량은 한 900kW. 그 다음에 저쪽에 내문수기 용량은 한 250RT. 지금 냉방 용량은 거의 대부분 RT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RT당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기 USRT하고 일반 KSRT하고 틀리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USRT는 1RT당 몇 킬로칼로리? 네, 그건 제가 USRT를 물었어요. KSRT를 물었는 게 아니고. 3,000. 분명히 현장에 가시면 장비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산 장비가 있지만 일제 장비라든지 외제 장비가 들어가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때는 USRT가 있기 때문에 그 RT로 가지고 연량을 계산할 적에 반드시 그건 확인해야 되실 부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이 건물하고 한전하고 구역에서 어떤 스위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AIS LA 판넬이라 그러는데 이건 한전하고 이 구내하고 구분 슬로예요. 이 슬로가 왜 필요하면 이쪽 2차적 슬로의 고장이라든지 모든 걸 수리하기 위해서 한전 슬로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거는 AIS라 해가지고 아이고 소리가 좀 시끄럽네. 요게 한전에서 들어온 22,900V 그걸 이제 수전 전력하고 한전하고 구분 계획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상수도든 가스든 전부 대지 경계하고 대지 이내하고는 전부 어떤 기본적인 차단 시설이라든지 개폐 시설이 있어요. 한전은 요게 지금 현재 요거는 AIS 해가지고 우리 쪽에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AIS 그게 차단 성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사고나 할 적에 여기서 개폐만 하라는 거지 어떤 외부 전력이나 이런 게 이상 전력이 발생했을 적에 차단 기능은 없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한전에서 22,900V가 들어오면 여기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걸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2,900V에 대한 계량기를 달면 전연 저항이라든지 해서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리고 가격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걸 계량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기 배우시는지 모르지만 PT하고 CT 그 다음에 전압을 22,900 들어오는 걸 110으로 낮춰요. 그리고 전류가 대전류가 들어오는 걸 적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장비가 커지니까 그것도 전류를 변환시켜 가지고 아주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MOF라는 걸 달아 가지고 22,000 들어오는 걸 적성할 수 있는 적산 전력기에 맞게 용량을 수정해 가지고 여기 한전 계량기가 검침을 해요. 검침을 하면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낮췄는지 그걸 이래 가지고 하면 계량기에다가 지금 눈금 상태에서 나왔는 걸 자동으로 몇 배 곱하기를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한전 전력량이 되죠. 이거는 어떤 건물이 가든 한전 계량기는 다 달리가 있는데 요사이는 한전 검침원에 와서 직접 검침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원격 검침.
근데는 원래 수면전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요. 한겨울 같은 건. 자, 그러면 22,900V를 현장에서 사용할 적에, 안 그러면 건물에서 사용할 적엔 가정은 220을 사용하죠. 그리고 동력은 380V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22,000V를 가정용 380V, 220V를 낮추기 위해서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인데 가보면 길거리 전주 위에 서가지고 있는 변압기 있죠. 그건 안에 내부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유입식이고, 이거는 기름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건식이에요. 근식 그러면 자극. 건식은 이거 몰드 변압기라 그러는데 기름이 안 들어가는 변압기.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유입식 변압기. 그리고 이게 건물에서 건식을 쓰는 거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 근데 한전의 쪽에서 이제 유입식을 싣는 이유는 일단 가격도 낮고, 그 다음에 유입식을 쓰면 과부하에서는 엄청 잘 견뎌져요. 130% 이렇게 가서도 괜찮은데, 건식 몰드 변압기를 쓰면 과부하에서는 이거는 땡이에요. 예를 들어 100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250kW라 그러면 250kW를 못 써요. 건식은 몰드 타입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소위 말하는 과부하 내란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오피스 빌딩을 가면, 일반 건물을 가면 건식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만약에 제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건식 변압기는 안 써요. 전부 유입식을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쪽 변압기도 한 대 있고 이쪽 변압기도 한 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제가 380V, 220V라 그랬죠. 여기는 삼상 220을 사용하는 전원이에요. 거의 이게 일반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현장 같은 데 가서 미제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외제 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도 삼상 220V 장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가 왔는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삼상 220, 삼상 440도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상 220은 우리나라 표준 전력이지 해외에서 표준 전력은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따라서 110V도 있고 208V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도 우리나라는 전부 60사이클이죠. 일본 어느 지역 가면 50사이클, 홍콩 같은 데도 가면 50사이클이죠. 그래서 왜 해외 나가서 가전제품 잘못 사가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청계천에 가서 개조를 해야 되겠죠. 주파수 변경시키고 볼테지 다운시키고 노란색 다시 달고 해야 돼요. 그럼 특히 미국 쪽에 텔레비 직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제품을 직구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이 전압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개조하는 비용이 꽤 들 수도 있다. 특히 외국 여행했을 적에 가전제품은 우리나라에 맞는 거 사가와야지, 아니면 그거 못 쓰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삼상이 220이에요. 삼상이 220이 여기 왜 쓰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 지금 현재 거기 용접부서에서 용접기 있잖아요. 용접기가 옛날 미제 용접기가 있었어요. 거기 삼상이 220. 그리고 이게 8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80V를 쓰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전부 삼상 220을 썼어요. 그렇게
그렇게 역사가 우리나라 삼성 380볼트 쓰는 거는 오래되지를 않아요. 삼성 4선씩 쓰고 주로. 그렇게 한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380은 Y결선이라 그러죠. Y결선은 무조건 한 선을 전기 한 선은 땅에다가 박아 쓰는 거죠. 근데 삼성 220을 쓰면 델타 결선이에요. 거기서 따라서 이게 현장에 따라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어떤 게 안전하냐. 안전도는 삼성 220이 더 안전해요. 왜? 땅에 박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현장 실무에 가보면 한전에서 뭔가 하면 삼성 220도 어느 RST 상 중에 하나 땅으로 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부 한상을 전부 땅에다가 박아놨어요. 실질적으로 외국 장비나 들어가가지고 잘못 사용했는 거 잘못 세팅이 되면 삼성을 접지를 해가지고 한 가닥을 땅에다가 박아놓으면 그 장비가 에러나는 장비들도 있어요. 특히 의료 장비들. 그거는 반드시 분리시켜줘야 될 그런 장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런 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거쳐가 나오면 여기 ACB 판넬이라는 게 원래는 여기 가리 수준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 V12라는 게 없어요. 변압기 1차 전에 V12가 해가지고 이쪽에 라인이 이상했을 적에 변압기 라인이 이상했을 적에 차단시켜주라든지 그 다음에 저전압이라든지 부족전압이라 그러죠. 과전류라 그러든지 과전류 그 다음에 OCGR 그 다음에 지락전류라든지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는 V11을 달아줘야 되는데 1000km 미만은 간이 설비를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V12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쪽으로 뭔가 하면 요거는 순전하게 부하 쪽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ACB는 부하 쪽 전원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ACB 판넬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여기 ACB 판넬이고 ACB 판넬은 부하 쪽 차단 기능.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주전류 차단이지 나머지 OCGR이라는 기능은 없어요. 여기 사용을 안 해요 거의. GR이라는 개념은 뭔지 아시죠? 지락전류. 잘하시네요. 땅으로 떨어지나요? 네, 땅에 떨어져. 떨어질락다리지. 역시 최근에 공부하셔서. 누설 전력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락전류. 저는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ATS. 다시 맨날 공부해요. 가물가물해. ATS라는 거는 저거죠. 발전기 한전에서 전전됐을 적에 발전기가 들어가면 발전기 쪽하고 전원을 대표시켜주는 ATS. 이거 많이. 아직도 RSTN이라고 표시하네요. 이렇게 레드 원래는 갈색. 이게 이제 특히 소방법에 의해서 ATS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공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게 없어요. 왜? 공장 쪽에는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공장이 커도 그거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건물에서는 의무 대상이지 생산 공장 쪽에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의무 대상 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은 의무 대상이지만 일반 공장에서는 발전기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뭔가 ATS 이 기능도 없고 그 다음에 단지 뭔가 소방에 전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소방펌프가 엔진으로 사용하는 소방펌프를 설치하면 이 기능이 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ATS 정전됐을 적에 비상부하 쪽으로 교체해주는 자동 절제 기능. 일반적으로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을 다 있어요. 근데 생산 쪽으로 가시는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 저기 했는 아주 큰 용량 빼고는 일반적으로 남동공단이나 이런 쪽이나 그러면 저기 시화공단 쪽으로 가도 ATS하고 발전기 없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또 변압기를 이게 치아나 이런 데다 가는 게 그 전주대에다가 주상 변압기 설치하죠. 직접 들어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저기 뭐 각 층마다 배전반이라 그러죠. 네. 분전반 저기 층에 있는 게 보통 분전반 그러고 여기서 각 층이나 부하 수요치에다가 보내는 걸 배전반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배전반 시설. 전반. 그래서 기호로 M을 쓰는구나. 아, B 쓰는 B. 12가 적었는데. 그리고 요 밑에 달리가 있는 거 보시면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달리가 있는가? 정보 전지에다가 여기 뭐라 그래놨죠? 누전 경보기라고 달려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보면 누전 차단기를 쓰죠. 네. 부하 쪽에서 전부 20A짜리 누전 차단기를 쓰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 한 200A라든지 300A가 되면 누전 차단기를 못 쓰게 되죠. 왜? 과전료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에 저기 200A에 누전 차단기가 50개가 물려 있다 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는 미리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 아시는 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누전 차단기는 30mA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15A. 화장실은 지금 현행법이 옛날은 똑같은 30mA였는데 지금 이제 화장실은 조금 위험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15mA에서 동작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를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50개가 달려가 있다. 그러면 하나에서 10mA가 발생했다. 그럼 누전 차단기 동작을 안 하죠. 그게 50개 다라고 합치면 50개 곱하기 10mA 같으면 몇 mA입니까? 500mAh. 500mA죠. 그런데 여기다가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 달아놔 버리고 나면 저기 전기 스위치 올리지도 못하겠죠. 계속 또. 그래서 여기는 누전 차단기를 다는 게 아니고 누설 전류기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300mA, 500mA, 1000mA를 조절하게 만들어가지고 경보가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용량 큰 데 가면 전부 저기 경보기가 달려가 있어요. 경보기 조금만 데는 이 경보기가 동작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단지 경보만 발생한다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왜 1차 쪽 그렇게 이 판넬이 저런 판넬이 쭉 있으면 위에 메인 스위치는 왜 누전 차단기를 안 썼느냐? 바로 그 이유는 그거예요. 밑에 쪽에 30A 쭉 썼는데 위에 쪽에 누전 차단기 뭐 100mA든 썼든지 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차 쪽 메인은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삼상 모다 부하가 있죠. 삼상 모다 부하에서는 스타트 할 적에 전류가 몇 배나 먹어요? 8배? 3배에서 5배 먹는다 그러죠. 직익 기동이었을 적에.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에서는 보통 3배 먹는다 그러죠. 네. 그래가 일대로 모더가 1.5kW다. 그랬을 적에 최고 1차 쪽에 4.5. 차단기는 몇 배 정도 크기? 3배? 3배. 4.5. 여러분 저기 배우셨죠? 3배. 거기다가 누전 차단기 다 넣냐? 못 달죠. 못 달죠. 일반 차단기 그냥. 아, 전기 공부하길 잘했어.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야, 전기의 집중이 들어가 보자. 아, 미안. 전기를 근데 우리 앞에 좀 앉아줘. 앞에 좀 앉아주세요. 왜 안 보인다. 자, 여러분, 자, 구경하시고 제가 바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발전기인데, 발전기가 용도가 저기 비상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비상용도 어떤 비상용도가 있는가? 소방법에 의한 비상. 소방법에 의한 비상.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상용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 건물이 94년도 중간이라 가지고 유일하게 소방에 대한 것만 용량이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사이 짓는 건물에 가면 이거 외에 비상저기 배수조라든지 비상환기시설이라든지 비상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상급수라든지 그 라인이 전부 다 비상라인으로 잡혀가지고 발전기 용량이 크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발전기 용량을 저기 산정하실 때나 검토하실 적에 순수한 소방 용도로 할 거냐, 안 그러면 나머지 비상 용도로 개선할 거냐. 그러면 요사이 같은 고층 건물로 가면 비상용 승강기도 있죠. 승강기도 전부 일반 승강기가 아니고 화재 시 비상대피용 승강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저기 송풍장치. 왜 그러냐면 밀폐식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 바깥에 공기를 공급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조명, 비상조명, 탈출. 그런 게 이제 점점 사이가 발전기 용량이 상당히 커요. 실질적으로 1000kW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발전기 용량 한 30% 정도는 발전기 부하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94년도 건물이라 가지고 순전하게 소방용만 여기 잡혀가 있다.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보시면 어떤 데는 발전기가, 건물은 큰데 발전기가 적고, 어떤 데는 건물이 적은데도 발전기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물 설계할 적에 어떤 용도로 잡았느냐, 자기들은 순수하게 소방용으로 잡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은 비상 전원의 정전되든지 뭐 했을 적에도 나머지 일부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따라서 발전기 용량이 틀려진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설계하시는 부분은 그런 걸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발전기 용량 설치하는데, 보통 이게 전기계에서 발전기 용량을 계산을 하는데, 시설 쪽 하시는 설비 쪽들도 거기다가 충분하게 어필해 가지고 그걸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고 가동할 수 있게. 그렇구나. 자, 이렇게. 연료를 보관하는 것도